나이스한 아침입니다. 골목식당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네, 저도 아주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청파동 편 보고 저도 조회수를 빨아먹기 위해서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벌써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몰려가지고 가봤자 못 먹을 것 같고 해가지고 오늘은 골목식당의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이 동영상은 어그로 끄는 동영상이에요. 가벼운 마음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골목식당의 전략을 저는 딱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캡틴 아메리카와 로키, 마블 영화죠. 캡틴 아메리카는 처음부터 역할이 아주 히어로 같은 그런 역할이었고 엘리트 히어로, 로키는 처음엔 악역이었는데 가면 갈수록 정의로운 쪽으로 돌아서서 이제는 캡틴 아메리카 못지않게 어쩌면 더 많은 팬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골목식당이 방송을 진행하는 방식이 지금 캡틴 아메리카와 로키와 아주 비슷해요. 최근 골목식당 몇 편을 보면은 이상하게 장사도 안 돼서 팔이 날리는 상권이라 솔루션까지 신청한 작은 동네에 몇 개 안 되는 식당 중에서도 꼭 엄청 대단한 집이 하나씩은 꼭 있어요. 참 이상해요. 마치 숨은 고수가 숨어 있었던 것 마냥 동네에 갈 때마다 하나씩 있어요. 이상하게. 진짜 이상하게 회차가 지날 때마다 그런 맛집이 계속 나타나요. 아니 장사 안 돼서 솔루션 신청한 동네에서 무슨 맛집이 이렇게 많아 싶을 정도? 그리고 이상하게 몇 개 안 되는 식당 중에서도 진짜 막장급 빌런들, 회차를 거듭할수록 더 심한 막장급 빌런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이것도 좀 이상하긴 한데 막장급 식당이야 많으니까 이건 어느 정도 납득이 가요. 그런데 맛있다고 평가되는 집들은 우연이라든가 리얼리티라고 보기는 힘든 게 사실이죠. 예능이고 하니까 당연히 작가의 개입이 있는 게 당연한 거긴 한데 하여튼 제가 파악한 골목식당의 전략은 이거예요. 골목에서 히어로를 하나 선정해서 초기 시청률을 끌어올려주고 긍정적인 이미지도 씹어주면서 빌런 역할을 맡은 식당도 하나 등장시켜서 어그로를 끌면서 후반부까지 시청률이 유지되도록 한다. 그리고 어그로 빌런이 백종원 씨의 솔루션을 받고 로키 마냥 정상적인 식당으로 돌아오면서 그런 모습을 이제 시청자들한테 보여주고 시청률의 정점을 찍고 끝내는 거죠. 대표적으로 홍탁집도 있고 빌런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합리적인 설정입니다. 사실 시중에 워낙 문제가 많은 식당이 많다 보니까 이 정도 빌런이 나오는 거는 충분히 있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백종원 씨가 솔루션을 해주는 것도 상당히 괜찮아 보여요. 되게 합리적인 지적들을 하고 계시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시청자들이 만족을 느끼는 거고 이런 부분은 되게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히어로 설정이에요. 히어로. 사실 막장인 식당들은 되게 흔한데 진짜 맛있는 집들은 흔한가요? 흔하지 않죠. 맛없게 만드는 건 쉬워도 맛있게 만드는 건 진짜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골목 식당만 찍으면 그 골목에서 끝판왕, 자기가 알던 음식의 체계가 무너진다. 이 집은 손볼 곳이 없는 집. 어마어마한 찬사가 쏟아져요. 심지어 엊그제 19일자 골목식당에서는 백종원 씨가 냉면 먹으면서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예술이다. 무릎 꿇고 비결을 듣고 싶다. 아니 무릎을 꿇고 비결을 듣고 싶대요. 아니 아무리 작가가 써준 대본대로 간다지만 뻥튀기도 적당히 해야지. 아니 그렇게 맛있었으면 장사가 왜 안 되겠냐고요. 방송에다가 솔루션을 신청할 만큼 장사가 안 되는 이유가 대체 뭐겠냐고요. 그렇게 맛있으면은. 자 여러분 이게 맞는 소린가 아닌가 상식적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그리고 이게 왜 문제인지 알려드릴게요. 자, 골목식당의 취지가 뭡니까? 장사가 안 돼서 죽어가는 상권을 이제 백종원 씨가 솔루션을 해주고 골목 상권을 살리자. 이런 취지의 프로그램이죠. 즉 여기에 나온 식당들은 지금 장사가 안 돼서 방송에다가 솔루션을 신청한 거죠. 그럼 왜 장사가 안 됐을까요? 여기가 강원도 두메산골이라서 접근성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심지어 여기는 주변에 지하철역도 있는 서울 한복판이에요. 그런데 왜 장사가 안 됐을까요? 백종원 씨가 극찬을 했다는 거는 그 식당이 이미 맛있다는 소리잖아요. 백종원 씨가 언급을 해서 맛있는 집이 된 게 아니라 그냥 원래부터 맛있는 집이었다는 소리인데 그럼 도대체 그렇게 맛있는 집이 왜 지금까지 장사가 안 됐을까요? 답은 간단하죠. 사람들이 여기까지 찾아올 만큼 맛이 있지가 않거나 그 가격을 지불할 만큼 맛있지가 않으니까. 맛은 있는데 사람들이 멀리서 여기까지 찾아올 만큼의 맛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여길로 오지 않아도 다른 곳에 더 맛있는 집이 있는 거죠.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애초에 진짜 맛이 오라지게 있었으면 장사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진짜 엄청 맛있는데 장사 안 되는 집 봤습니까? 진짜 맛있으면 입소문이 나기 마련이고 우리나라에는 지금 맛집에 열광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요즘은 포방터시장 돈가스 전날 밤 11시부터 줄 서는 사람도 있대요. 대단합니다. 쌍따봉. 하여튼 이런데 장사가 안 될 수가 있을까요? 맛이 있는데? 진짜 되게 맛있는 집인데 서울에서 장사가 안 되기도 힘들 것 같아요. 솔직히 내 생각엔.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강원도 양구에 도촌 막국수라고 있는데 완전 깡촌이에요. 완전 깡촌. 근데 그 깡촌에서도 도촌 막국수라는 집은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요즘에는 겨울이라서 좀 덜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겨울에는 안 가봐가지고 여튼 제가 봄, 여름, 가을에는 한번 다 가봤는데 진짜 사람이 미어 터져요. 바글바글합니다. 여기 가겠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아예 관광업체들이 원래 관광버스 도는 코스를 바꾸고 도촌막국수를 코스에다 집어넣을 정도예요. 이렇게 맛이 있으면은 아무리 강원도 깡촌이라도 사람들은 찾아갑니다. 이런 마당에 백종원 씨가 극찬을 하고 끝판왕이다, 무릎 꿇고 배우고 싶다, 솔루션이 필요 없는 집, 이렇게 극찬한 맛집들이 접근성이 좋은 서울 한복판에서 장사가 안 돼가지고
방송에다가 솔루션을 신청한다고요?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아니 그렇게 맛있는 집이 왜 지금까지는 장사가 안 돼가지고 방송에다가 솔루션을 신청해요? 납득이 안 가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결론은 뭐다? 그 식당이 사람들이 찾아올 만큼 맛있는 식당이 아닌 거예요. 그냥 적당히 맛있는 집인데 백종원의 골목식당 제작진들이 작가, PD 이런 사람들이 방송에서 과장으로 뻥 띄운 겁니다. 방송빨, 과장 그런 이야기들이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맛있는 집을 막 어마어마하게 맛있는 끝판왕급 무릎 꿇고 배우고 싶은 집 이런 음식점으로 탈바꿈을 시켜버린 거죠. 이게 왜 문제냐? 백종원 씨가 워낙 뛰어난 사업가다 보니까 사람들의 존경심도 어마어마하고 팬덤도 엄청나죠. 백종원 씨가 뛰어난 사업가인 거를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아무도 없죠. 부정하는 게 이상한 거죠. 요식업으로 대기업에 다가설 정도인데 그걸 누가 부정해요? 그래서 그런지 백종원 씨가 말을 하면 사람들의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막 찾아가요. 근데 가서 만족을 하면은 그냥 해피엔딩이에요. 예. 멀리서 찾아갈 정도의 맛집이 아닌 거지 어느 정도 맛있는 집이긴 하니까 막상 찾아가서 이제 만족을 느끼는 분들도 있긴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뭐 그냥 다 해피엔딩입니다. 그런데 백종원의 3대 천왕이나 골목식당 이런 데서 백종원 씨가 추천한 음식점을 갔다가 괜히 갔다 말씀하시는 분들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특히 3대 천왕은 진짜 악명이 높죠. 저도 예전에 백종원이 3대 천왕에서 추천한 그 음식점 갔다가 2시간 줄 서고 먹었는데 너무 맛없어가지고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부터 백종원 씨를 아주 싫어하는데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과장을 해가지고 쓸데없이 기대치를 높여놓은 다음에 사람들의 시간과 돈을 낭비하게끔 만든다는 거. 물론 과장을 하는 것보다 시청률은 떨어지겠지만 그냥 사실 그대로 적당히 맛있는 집, 평범한 맛집 중에서는 상급인 집 이 정도로만 평가를 일단 내리고 솔루션을 해준 다음에 상급인 집으로 만들어서 방송에 내보내는 것 이 정도만 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끝판왕 솔루션이 필요 없는 집 무릎 꿇고 배우고 싶은 집 막 이래버리니까 사람들이 기대를 안 하겠냐고요. 시청률 끌어올리겠다고 지금 히어로 설정 캡틴 아메리카를 어거지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물론 방송이다 보니까 고급 음식점도 내보내지 못하고 진짜 끝판왕급인 고가의 음식점을 내보내지 못하는 방송적 한계도 있고 그리고 리얼리티가 아니라 작가들이 써놓은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방송의 한계상 백종원 씨가 이렇게 과장을 하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해는 가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정도가 너무 심해. 그 과장과 뻥튀기도 적당히 해야지. 시청률 끌어올리겠다고 그렇게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과장과 뻥튀기를 그렇게 일삼으면 그게 맞는 짓이에요? 물론 그렇게 해서 상권이 살아나면 좋습니다. 근데 방문하는 사람의 입장도 생각을 해야죠. 뭐 납득은 안 가는데 요즘에 소확행이라는 말이 되게 유행이래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즐기기 위해 아까운 휴일날 설레는 마음을 안고 골목식당에 나온 식당들을 방문해서 줄 서서 먹는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백종원 씨가 막 어마어마하게 맛있는 집이라 그래서 이제 찾아가고 줄 서고 기다리고 먹었어. 그런데 엥? 이게 뭐지? 그냥 우리 동네 맛집에서도 흔하게 먹을 만한 맛인데? 이러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어이가 없네. 내가 지금 그래. 예, 제가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백종원 씨를 저격하는 거예요. 그 방송 나온 음식점 몇 곳 살리겠다고 수십만의 시청자를 다 기망하는 짓이라니까 지금 이거는. 물론 만족스러운 집들도 있어요. 그런데 백종원 씨가 말하는 거에 비해서 만족스러운 집이 너무 적다는 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야. 한마디로 말해서 백종원 씨의 과장이 너무 심하다 이거죠. 제가 지금 보시다시피 워낙에 학고 유튜버라서 이 영상을 골목식당 제작진이나 백종원 씨가 볼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보게 된다면 골목식당 제작진 분들에게 작가분들에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방송도 방송이지만 그거 적당히 좀 합시다. 정도껏 뻥튀겨야지 정도에 지나치게 뻥튀기를 하면은 그거는 시청자를 기망하는 짓이에요. 아니 그렇게까지 하면서 시청률 끌어올리고 싶어요? 그 과장과 뻥튀기에 속아서 괜히 갔네 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생각을 안 합니까? 실제로 되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 아무리 방송이라도 그 작가가 쓴 시나리오대로 흘러간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는 사실에 근거를 둔 이야기를 해야지. 그리고 유튜버 분들에게도 한마디를 드리고 싶은데 그 여론 의식해서 너무 무조건 맛있다 방송 나온 집만 맛있다 막 이렇게 남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 영상 보고 이제 맛집 찾아가는 사람들이 만약에 후회를 한다고 해서 그 후회한 사람들의 돈과 시간을 우리가 보상해줄 게 아니잖아요. 백종원 씨가 보상해줍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도 보상 안 해주고 백종원 씨도 보상 안 해줘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 최소한 솔직하게 이야기는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목식당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방송에 너무 과몰입하지 맙시다. 예능입니다 예능. SBS 골목식당 페이지만 들어가 봐도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작가들이 있죠. 작가가 왜 있을까요? 이거는 리얼리티가 아니에요. 예능입니다 예능. 그러니까 방송에 과몰입 좀 하지 맙시다. 지난번에 제가 돈카 갔다 온 영상에 아직도 악플을 다는 분들이 계신데 악플도 좀 그만 다시고. 그리고 백종원 씨를 저격하면은 황교익 알바냐 황교익 빠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저는 황교익 씨를 정말 싫어합니다.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해요. 오늘의 어그로는 이걸로 끝이고요. 네,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오늘의 결론, 저도 청파동에 조회수를 빨아먹으러 가긴 갈 겁니다. 근데 언제 갈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사람이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언젠간 가볼게요. 그리고
다음 영상은 백종원씨가 3대 천왕에서 추천한 혼가츠입니다. 지금 영상 찍어놓은 게 있어서 편집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얼른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어그로는 진짜 이걸로 끝이고요. 나이스한 하루 되세요.